최근에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를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웬 골프장이 막 있더라고요. 골프장 초록색이 막 초록초록한데 자세히 봤더니 골프장이 아니라 빌라 옥상이죠. 제도 않는 드립을 쳤는데 이 빌라 옥상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빌라 옥상이 초록색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방수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두 잘못 알고 있어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지붕은 사실은 방수도 아니다. 왜 방수가 아닌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집 옥상 찍은 것 같죠? 제가 불법 침입해갖고 언제 찍었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초록색 지붕 옥상 빌라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약간 드라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록색 지붕은 햇빛이랑 만나면 안 된다. 이거는 방수제 홈페이지에 가도 써 있어요. 이게 방수제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인데 방수제, 특히 우레탄 방수제는 물과 만나서 정확히는 자외선을 퍼뜨리는 물과 만나면 그 자외선이 도막, 이 방수가 되는 피막을 손상시켜서 이렇게 갈라지고 들뜨는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당연히 옥상에 있는 콘크리트 틈 사이로 물이 마구 들어가게 되겠지요. 이거는 정말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방수의 손상과 자외선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원래는 콘크리트가 해요. 그 콘크리트를 눌러준다고 해서 누름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이 누름 콘크리트를 할 때 아까 물이 고이면 손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물이 고이면 고인 물은 어딘가로는 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를 줘서 물이 잘 빠지게 구배라는 것을 주게 돼요. 그래서 옛날 빌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옛날에 지은 빌라는 하자를 처리하기가 아예 싫으니까 정말로 이 구배라는 경사를 세게 줘서 병이나 공을 주면 떼굴떼굴 굴러가. 그 정도로 심하게 줬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배를 쓸데없이 크게 주면 우리가 물이 내려갈 때는 먼지 같은 것도 같이 쓸려 내려가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너무 빨리 가버리면 먼지나 이물질은 바닥에다 남고 물만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적정한 구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방수 사진은 이렇습니다. 이거 지금 까만색이긴 한데 까만색 방수층이에요. 이 방수를 누름 콘크리트로 타설을 합니다. 그럼 이게 마를 거 아니에요. 마른 다음에 제가 막 시공한 사진은 찾지 못했는데 이렇게 일부러 콘크리트를 쫙쫙 금을 내요. 이건 왜 이러냐? 더울 때 이 콘크리트가 팽창할 거 아니에요. 막 팽창한단 말이야. 막 팽창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끼리 마구마구 물리다가 쩍쩍 갈라질 거잖아요. 그럼 갈라진 틈으로 다시 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갈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까지 그어준 방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성시켜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건물주가 올라와. 야, 이씨, 뭐, 여기 현장 소장 누구야? 이 씨부럴 탱탱부럴 새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야, 이씨, 내가 옛날에 집을 5채 10채를 지었어. 초록색 안 칠해놓으면 그게 무슨 방수야? 물 다 새갖고 니 다 불려나오고 싶어? 이 새끼들 제대로 안 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도 초록색이 쫙쫙 칠해져 있어야 방수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웃긴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다 잘 해놓고 나서 이 위에다 또 초록색 방수액을 막 바릅니다. 막 바르면 와서 건물주가 이제 다 풀어져. 역시 내가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 역시 제대로 하는 놈들이 없어. 이렇게 내가 한마디 하니까 역시 방수를 잘하는구만. 이제 됐어. 가봐. 다음 거 해.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위에 칠한 초록색은 물론 뭐 칠했으니까 역할은 하겠지만 제대로 된 방수층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 누름 콘크리트 아래에 있는 방수층이 사실은 원래는 비를 막아주는 것이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보호해주는 것이 FM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완벽한 FM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얘가 바로 아파트 방수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파트는 생각보다 제대로 지어요. 좋게 짓진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파트가 왜 좋은 집이 아닌지를 한번 다룰 생각인데 좋게 짓진 않지만 제대로 짓습니다. FM대로. 아파트는 지금 아까 말한 우레탄 방수보다 조금 더 좋은 방수를 쓰는데 그것을 시트 방수라고 해요. 이 시트 방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저번 시간에도 말했죠. 모든 방수는 면이 청결해야 돼요. 면을 물청소를 다 합니다. 물청소를 다 하고 그 위에 한번 프라이머를 바릅니다. 프라이머는 이 필름이 시트가 잘 붙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시트를 깔아. 이 시트는 우리 창호할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질기고 물을 잘 통과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시트를 깔 때 시트와 시트 사이가 벌어져서 물이 셀 수도 있으니까 겹쳐서 깝니다. 이 겹쳐서 깐 부분이에요, 이게. 시트를 겹쳐서 깔아요. 그리고 이 겹쳐진 부분에서 물이 또 셀 수도 있으니까 그 위에 또 방수액을 다시 바릅니다. 방수액을 다시 발라서 굉장히 단단하게 방수를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타설해요. 굉장히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방수 정말 좋은 거니까 빌라에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빌라는 비싸서 못해요. 이거 아파트 몇천 세대고 몇만 평이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빌라에서 못합니다. 아파트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굉장히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에요. 좋진 않아요. 좋지 않은 이유는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 바닥은 사실은 최약체입니다. 옥상 방수에서 바닥은 최약체예요. 원칙대로 시공하면 사실은 잘 안 새요. 아까 본 초록색 우레탄 방수액이라도 제대로 바르고 누름 콘크리트로 보호한다면 사실은 잘 안 새요. 셀 이유가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새더라도 수리가 쉬워요. 다시 칠하면 되거든. 그냥 돈이 들 뿐이에요. 하지만 옥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다르게 말하면 FM대로 안에서 맨날 새는 부분은 따로 있다. 그것이 바로 파라펫과 주겁입니다. 파라펫과 주겁. 갑자기 용어 나오죠. 이 사진이 바로 파라펫과 주겁을 굉장히 잘 표현한 사진입니다. 이거 어떤 시공업자가 자기 잘했다고 올려놓은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지 않았지요. 왜 안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을 파라펫이라고 합니다. 파라펫. 이 파라펫 요 벽으로 질질질 빗물이 흐르면 이 흐른 빗물이 틈을 타고 이쪽 안쪽으로 다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이 바닥을 칠한 방수액은 이 위까지 감겨서 다 칠해줬어야 돼요. 파라펫까지 방수를 다 해줬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이 덮여있는 요 뚜껑을 두겁이라고 해요. 두겁. 이 두겁 역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돌로 만든 두겁이라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틈을 실리콘으로 떼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일로 물 들어가면 여러분이 댓글에서 궁금해하신 천장에서는 왜 물 새나요? 벽 밑에서 물이 질질 나오는데 왜 새나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가 원인이에요. 왜 원인인지 다음 사진을 보시면 더욱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보는 빌라의 벽이죠. 아마 이쪽쯤에 옥상 안쪽에 파라펫이 있을 것이고 이 위에 두겁으로 덮여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파라펫에서 줄줄 흐르던 물이 뒤로 타고 나간다고 했죠. 두겁 사이에서 샘물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 빌라 외벽에는 이렇게 골조가 있으면 그 위에 단열재가 붙어 있어요. 단열재. 그럼 골조와 단열재 사이, 콘크리트 구조물과 단열재 사이 틈이 있겠죠. 이 틈 사이로 일로 들어온 물이 질질질질질질질 타고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 하고 내려가다 보면 뭘 만납니까? 틈을 만나요. 틈을 만나는데 그럼 우리 건물에는 어떤 틈이 있느냐? 첫 번째, 건물 층과 층 사이에는 굉장히 틈이 생기기가 쉬워요. 이거는 3편에서 다룰 건데요. 두 번째, 우리가 에어컨 실외기를 달거나 이렇게 보일러 연통을 달거나 할 때 벽을 뚫잖아요. 이 벽을 뚫은 사이사이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1편에서 다뤘는데 내려가다가 우리 창틀 시발 실리콘 시공한 그 시공업자를 만나면 글로 또 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두겁이랑 파라펫에서 들어온 물이 줄줄줄 흐르면 틈을 만나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구멍 만나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누수 하자는, 창틀은 제가 하자계의 로우 바둑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실리콘만 쳐 바르면 돼. 그런데 건물 외벽이랑 단열재 사이 이 안에 흐르는 물을 대체 어떻게 막을 거야? 다 뜯어내는데 다 어떻게 뜯을 거야? 못 뜯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됐죠. 파라펫을 방수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로 들어가는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엄청 잘못된 시공이죠. 물론 약간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바닥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과 파라펫 사이에 이 틈이 엄청 생기기 쉽거든요. 이 틈을 방수액으로 잘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파라펫 위까지 방수액을 다 넘어서 완전히 다 감아주는 것이 FM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옥상에 물이 새서 방수액을 바르라고 수리업자를 부르면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안 하고 정말 이렇게 바닥만 깔짝깔짝 바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또 이 사진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뭐가 없어요? 뚜껑이 없죠. 두겁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체와 단열재 사이로 물이 질질질 흘러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은 두겁입니다. 이 두겁은 우리 구조체와 단열재 사이를 덮고 있는 뚜껑인데 이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래된 빌라를 가보면 이 정말 중요한 두겁이 돌로 되어 있어요. 돌로 되어 있는 두겁은 사실은 굉장히 싸구려의 산물입니다. 대부분 오래된 빌라의 마감재가 돌이고 이왕지사 돌을 다루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저씨 외벽 공사할 때 그냥 위에 돌 좀 덮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돌은 사실 두겁으로는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위에 두겁을 덮을 때 경사를 줘서 덮어야만 해요. 문제는 돌이라는 것은 가공이 어렵고 정교하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를 줘서 박았을 때는 돌과 돌 사이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틈을 결국은 실리콘으로 메꾸죠. 지금 여기 실리콘으로 마구마구 메꾸게 됩니다. 물론 아주 양심적으로 아래에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무언가를 대주는 업체도 있지만 가만히 빌라를 지을 때 보시면 그냥 실리콘으로 막는 경우가 허다해요. 실리콘은 3년이면 찢어지죠. 그럼 또 역시 물이 질질 새서 여러분의 천장과 벽, 창문으로 물이 술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비싸더라도 금속으로 두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금속도 제대로 해야 돼요. 금속과 금속 두겁 사이로 물이 새면은 우리 건물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속 역시 어떻게 하냐면 두겁을 만들 때 이렇게 하나를 접고,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를 접고
여기에 이렇게 접어갖고 하면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양반이다. 그런데 그냥 금속을 이렇게 하고 겹쳐서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시기에도 틈이 졸라 넓죠. 일로 물 다 들어갑니다. 일로 물 다 들어가요. 일로 물이 다 들어가니까 역시 여기도 뭘 한다? 이제 다 아시죠? 실리콘을 한다. 실리콘을 하면 역시 어떻게 된다? 3년 있다가 샌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신 한 분의 사진을 따왔어요. 이렇게 금속과 금속 사이에 정교한 철물을 만들어서 돼서 비가 들어오더라도 졸졸졸졸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흘러서 나가게 하는 철물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돌보다도 비싸고 겹침 이음보다도 비싸고 이렇게 접는 이음보다도 비싸요. 하지만 정말로 물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는 두겁 때문에 생겨요. 두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정말 많으니까 비싸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비싼 철물을 써서 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두겁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자가 나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다거나 집을 짓는다고 하면 반드시 두겁만큼은 돈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은 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꼼꼼하게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해하실 텐데 우리 아까 틈이 있으면 물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아니 방수 다 해놓고 난간을 만드는데 두겁을 뚫었죠. 두겁을 뚫었어요. 파라펫을 뚫었죠. 파라펫을 뚫었습니다. 그래도 얘가 더 나아요. 수직면이 수평면보다 물이 들어가기가 힘들거든. 그런데 얘도 조금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파라펫이 있을 때 먼저 앙카 같은 것을 박아서 이 앙카가 있는 곳을 방수액을 무지하게 많이 발라주고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우레탄 방수 같은 것을 덮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난간을 용접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근데 딱 들어도 굉장히 공정이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지요? 이렇게 절대 안 하죠. 드르륵 뚫어서 다 됐습니다 하면은 바로 집에 가서 고기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다 실리콘을 떡칠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건물 실리콘 없으면은 못 지어요. 아무튼 3편에서도 말하겠지만 방수를 했으면 뚫지를 말라 이거야. 방수층은 뚫리면 틈으로 물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실리콘 엔딩으로 끝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물이 셀 때 옥상이 의심된다면 아까 옥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천장이나 벽 하단부 혹은 창틀에서 물이 셀 때 창틀 실리콘을 차발차발 했는데도 물이 계속 셀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FM 부풀어 터진 우레탄을 다이아몬드 날로 다 갈아내고 물 청소를 깨끗이 한다. 1편에서도 설명했죠. 깨끗이 하지 않으면 우리 지저분한 틈을 타고 다시 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파라펫 모서리 부분에 질긴 피막을 가진 고무로 모서리 부분을 새지 않도록 발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레탄 방수액을 칠하는데 초록색이요. 파라펫 벽과 상부까지 모두 감는다. 그 다음에 반드시 비노출 방수를 해야 되는데 누름 콘크리트, 정식 명칭은 묵은 콘크리트입니다. 철근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예요. 타설을 하고 물이 고이면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정 부배, 적정한 기울기를 준다. 그 다음에 누름 콘크리트가 균열이 생기면 역시 글로 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틈을 만들어준다. 정식 명칭은 신축 줄눈을 만들어준다.
이게 FM입니다. 아이 존나 어렵네. 집진수 너 저번에 1편에서도 창틀 그냥 현실은 FM이 아니라 실리콘 발음 된다며. 이것도 그럼 야매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이건 없습니다 진짜. 두겁과 파라펫은 정말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타협이 없습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냥 공사를 하세요. 다음에 사실 방수액뿐만이 아니라 두겁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두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FM 두겁석이나 두겁 금속이 손상되었을 때는 실리콘이 떨어져 있다면 일단 실리콘부터 먼저 쳐보는데 되도록이면은 두겁석을 두겁 금속으로 교체한다. 맞대기로 있거나 겹침 이음은 하지 말도록 하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브라켓이 있는 타입을 써라. 그걸 구할 수 없다면 최소한 접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덧댐 이음을 하지 말고 접어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 되도록 실리콘으로 막는 것은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타협은 없다. 왜냐? 두겁이 손상된 문제는 여러분 건물의 모든 물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외벽을 뜯을 수는 없지만 두겁을 다시 할 수는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